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이어서 강좌를 진행을 할게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한 것처럼 매핑 넣는 법 할게요. 그 매트리얼 넣는 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좀 잘 들어주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맨 처음 집어넣을 매핑은요. 이 콘크리트 재질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일단 매트리얼 소스를 집어넣는 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디폴트 트레이 창에 매트리얼 창에 가시면 여기서 하는 건데 저번에 우리가 환경 설정할 때 이 매트리얼 싹 지웠는데 여기 하나 뭐 생겼네요. 이거 저랑 똑같이 따라 하셨으면은 얘가 없는 게 정상인데 저는 지금 뭐가 하나 생겼어요. 이거는 이런 게 왜 생겼는지 조금 이따가 강좌 말미에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우클릭해서 딜리트해서 지우세요. 예, 그 다음에 새 매트리얼을 만들어 볼게요. 예, 새 매트리얼 만드는 방법은 이걸 누르시면 돼요. 크리에이트 매트리얼이라고 나오죠? 네, 이걸 클릭하시고 그러면은 create material이라고 대화창에 나와요. 여기에서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콘크리트 재질로 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 불러오는 방법은 이 친구, 요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브라우저 for material 이미지 파일이라고 있죠? 요걸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choose image라고 대화창이 뜨고요. 여기서 이제 jpg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재질들을 이렇게 잔뜩 모아놓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실무하시는 분이면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거 전문적으로 배워보실 분들이시면 이거 무조건 이렇게 재질 소스들 잘 모아놓고 관리하셔야 돼요. 이게 재산이에요. 저는 이거를 10년 넘게 사용해왔기 때문에 꽤 괜찮은 재질 소스들을 갖고 있어요. 제 지인들 중에서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좀 친하신 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매트리얼 소스들을 그냥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분들이 제 매트리얼 소스를 받으면 정말 환장을 하고 좋아하십니다. 제가 이거는 자부해요. 제 매트리얼 소스의 질이 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그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이거를 무료로 한번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배포를 하는 것도 지금 생각 중이에요. 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구독자분들이 많아지셔서. 네. 일단은 강좌에 쓸 매트리얼은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뭐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가 콘크리트를 쓸 재질은 이 친구를 쓸 거예요. 정말 콘크리트 재질 같죠? 요거를 일단은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에서 드라이브 스타코 2번 그래서 열기를 누르면 예 이렇게 불러 들여와줘요. 네, 요게 불러 들여와진 다음에 할 것은 이 매트리얼 이름을 써줘야 돼요. 이름은 어떻게 써주냐면 일단 똑같이 따라하세요. 1 conc 띄고 1점 이렇게 쓸게요.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거 1 띄고 conc 띄고 1 이게 앞에다 1자를 붙이는 이유는 제가 매트리얼을 좀 많이 만든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앞에다가 왜 1자를 붙이는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숫자 앞에 붙이는 게. 그 다음에 conc는 그냥 콘크리트 그냥 간략하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1하고 점 붙일게요. 이게 매트리얼 이름 쓰실 때 중요한 게 또 뒤에 점을 꼭 찍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왜 이렇게 하는지는 매트리얼 좀 많아진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팁은 앞에 숫자 1을 붙여라. 그리고 뒤에 꼭 점을 찍어라.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스케치업 초보자는 뭐 말하실 것도 없고 뭐 스케치업 엔간히 쓰시는 분들도 이거 매트리얼 만들 때 요거 이름 안 쓰고 그냥 기본 얘가 정해주는 이름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 스케치업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한 반도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델링도 마찬가지 제 이름 열심히 넣잖아요. 레이어도 열심히 만들고 매트리얼도 마찬가지 다 이름을 써주세요.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물량 계산 다 할 거거든요. 매트리얼이 뭐 들어갔고 이거는 몇 제곱미터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기능을 다 쓰시려면 매트리얼 이름을 꼭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매트리얼 사이즈 집어넣는 건데 요거는 일단 그냥 놔둬본 다음에 할게요. 요것도 원래 바꿔줘야 되는데 놔둔 다음에 하고서요. 왜 바꿔줘야 되는지 보고서 판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건 일단 놔두고 오케이 할게요. 그럼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매트리얼 집어넣는 방법은 요거 클릭해 준 다음에 집어넣으면 되고 참고로 이 페인트 버킷 툴 예, 요게 이제 매트리얼 집어넣는 그 툴인데요.
우리 툴바 설명할 때 이거 한번 건너뛰었잖아요. 이게 재질 관련된 툴이라 재질 설명하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때 잠깐 넘어갔어요. 이번에 하네요. 페인트 버킷 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콘크리트 찍고 바닥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색이 바뀌었죠. 근데 이게 전혀 우리 JPG 파일로 봤던 이런 콘크리트 모양이 아니고 좀 이상하죠. 이게 보시면 확대해 보면은 가까이 붙으니까 좀 콘크리트 느낌이 나요. 이 말인 즉슨 매티리얼이 굉장히 작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바꿔볼게요. 요거 콘크리트에서 에디트가 보시면 요게 매티리얼 사이즈라 그랬죠. 요거를 3000으로 바꿔보세요. 3000으로 바꾸니까 이제 좀 보기가 괜찮죠. 설명을 좀 드리면 이 JPG 파일에 요 가로 사이즈를 모델링에 3000mm 기준으로 매트리얼을 집어넣겠다 그 뜻이에요. 3000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라인 그려볼까요? 여기서 요 정도 길이 와이드로 요 매트리얼 요만큼을 요 정도 사이즈를 집어넣겠다 그 얘기예요. 아까 전에는 이게 100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작으니까 요 사이즈가 100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굉장히 좀 볼품없게 보여요. 이 매트리얼 사이즈는 그 JPG 파일에 맞춰서 고유한 보기 좋은 사이즈가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와이드가 3000일 때 가장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3000을 넣어주시고 이제 밑에는 2250이라고 자동으로 바뀌죠. 요거는 이제 이 JPG 파일이 갖고 있는 기본 비율에 의해서 자동으로 바뀌어요. 요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옆에 보면은 요 친구를 눌러주시면은 요 비율을 깰 수가 있어요. 요것만 따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매트리얼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거 깨서 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인 지우고 다시 셀렉트 탭에 가셔서 나머지 이제 콘크리트 관련된 데도 매트리얼 집어넣어 줄게요. 이거 선택해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제 매트리얼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요 벽돌 부분. 벽돌도 매트리얼 집어넣어 볼게요. 마찬가지 이거 크리에이트 매트리얼 아이콘 눌러주시면 이렇게 눌렀는데 이게 전에 거 콘크리트 만들었을 때 설정이 그대로 따라와요. 이렇게 되면 매트리얼 만들 때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신규 매트리얼 만드실 때는 항상 얘를 눌러준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보시면 Set Material to Paint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이게 매트리얼을 디폴트 상태로 바꾸겠다 그거예요.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이걸 누르면 디폴트 상태로 되죠. 참고로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모델링을 찍으면 매핑이 벗겨집니다. 그냥 디폴트 상태로.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매트리얼 새로 만들 땐 이걸 누른 다음에 크리에이트 매트리얼을 눌러라. 이것도 팁이에요. 자, 벽돌 집어넣어 볼게요. Browse for Material Image 파일 눌러줘야 되는데 벽돌은 어떻게 생긴 애를 갖고 올 거냐면 제가 모아놓은 매트리얼에서 이 시멘트 브릭 이 친구를 갖고 올 거예요. 목사에서 한꺼번에 가져가. 이렇게 한 다음에 시멘트 브릭 1번 찾아서 열기 누르면 이렇게 들어왔죠. 이 친구의 고유 매트리얼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매트리얼 사이즈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사이즈랑 똑같이 넣는다.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시멘트 벽돌에 고유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찾아보면요. 이거 제가 미리 찾아놓은 건데 시멘트 벽돌 규격 해가지고 시멘트 벽돌이 190에 90에 57이래요.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스케치업으로 아주 이쁘게 그 벽돌 사이즈를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와이드가 190에 높이가 57에 뎁스가 90이래요. 그쵸? 시멘트 벽돌. 그렇기 때문에 이런 JPG 이미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면이 190이란 얘기고요. 높이가 57이고 요 두께가 90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있는 줄눈 있잖아요. 이게 보통 시멘트 줄눈을 넣는데 이게 보통 10mm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가 190이고 줄눈이 10mm 해서 요 한 세트가 200이 되는 거죠. 190 더하기 10 해서
요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죠. 그러니까 8 곱하기 200 해서 이 JPG 파일의 와이드는 1600으로 집어넣으면 실제 벽돌 사이즈와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학생들 이런 거 자재 사이즈 같은 거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실무진들 중에서도 이 건축 쪽 실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그래픽만 하시는 분들, 이 자재 사이즈를 정확히 모르니까 대충 눈대중으로 집어넣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정확히 자재 사이즈를 알고 집어넣어야 되고요. 지금처럼 인터넷 좀만 찾아보면 자재 사이즈는 대부분 나와요. 그리고 3D 작업 같은 거 하시고 나서 보통 마무리에 렌더 작업을 하는데, 보통 학생들이 이런 고민 많이 해요. 아, 내가 한 거는 왜 이렇게 렌더링 돌리면 이렇게 실사 같은 느낌이 안 나고 왜 이렇게 가짜 티가 많이 나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내가 렌더를 잘 못하나 보다. 렌더를 좀 잘하고 싶다. 배워야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렌더를 못해서가 아니라 매핑을 못해서예요. 이런 매핑을 이런 사이즈의 개념 없이, 그러니까 실제 느낌의 개념 없이 그냥 집어넣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처럼 안 나오는 거죠. 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3D 작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모델링 작업, 매핑 작업, 그리고 렌더링 작업. 크게 세 가지로 나눠주는데,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매핑입니다. 이 매트리얼 집어넣는 거. 매트리얼만 잘 집어넣어도 굉장히 사실감 있게 나와요. 렌더는 진짜 쉬워요. 렌더는 설정값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집어넣고 렌더 버튼만 누르면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요. 사실 렌더가 제일 쉽고요. 렌더에 대한 강좌도 이제 나중에 진행을 할 거예요. 매핑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좀 어려운 파트기도 해요. 제일 다양하고요. 그리고 모델링도 사실 쉬워요. 지금 여러분들 저랑 이거 툴바 간략하게 몇 개 배우고 나서 이렇게 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쉽습니다. 모델링도 사실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이제 나중에 비정형 모델링을 하면 모델링이 좀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한데 이제 비정형 모델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가구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뭐 소파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곡선 형태 만들 때 비정형 모델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필수가 아닌 게, 이런 모델링들은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조금 이렇게 웹상에 공개가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3D 웨어하우스라고 해서 자체적인 그런 모델링들을 공급하는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어요. 거기 있는 것들 중에 괜찮은 소스들이 꽤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비정형 모델링들을 일일이 개인이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비정형 모델링을 의무적으로 배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비정형 모델링도 배워놓으면 좋긴 하고요. 나중에 비정형 모델링에 대한 강의도 할 거예요. 벡터리얼 얘기하다가 또 설명이 길어졌네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요지는, 매트리얼 집어넣는 매핑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이거를 잘 집어넣어야 그래픽도 사실감 있게 나오고 물량 계산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 실제 자재 사이즈를 잘 알아봐서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한다. 네, 그게 요지예요. 아까 전에 이제 시멘트 브릭, 여기 와이드가 1600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600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로 사이즈는 알아서 JPG 파일이 갖고 있는 비율대로 이제 나눠지고요. 근데 넣다 보니까 지렁이 표시가 뜨고 1559.4라고 치수가 좀 더럽게 나오죠. 소수점으로 떨어지면 더러운 치수예요. 이게 환경 설정할 때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 건축에는 소수점 단위를 거의 쓰지 않아요. 1mm가 최소 단위라고 보면 돼요. 1.5mm 뭐 이런 거 자로 재서 할까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1mm가 최소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정수로 끊어지게 바꿔주는 게 좋은데, 이런 지렁이가 왜 생기냐면, 이런 이미지 파일은 아무래도 픽셀이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그 정형화되게 정확하게 밀리미터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 비율을 깨고 그냥 1559.4면은 1560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픽셀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소수점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560으로 그냥 바꿔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매트리얼 이름을 3 띄고 브릭 띄고 1점 이렇게 할게요. 이 이름 좀 크게 보여드리면, 네, 요거 3 띄고 브릭 띄고 1점. 예, 요 친구는 왜 앞에다 3을 붙이는지, 이것도 좀 매트리얼 개수 많아지면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일단 이대로 따라 하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연이 있어요. 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OK 누르면 되고요. 이거 OK 누르기 전에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오퍼시티라는 거는 재질의 투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친구를 눌러준 다음에 매핑 일단 해보죠. 뭐 이렇게 하고서, 요거는 브릭이 아니었죠. 이렇게 빼주고요.
요거 에디트 가셔서 오퍼시티를 줄이면 이렇게 재질이 투명해져요. 그쵸? 재질의 투명도 설정하는 건데 벽돌이 투명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벽돌에서 안 건드려주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유리 재질 같은 거 할 때 건드려주면 되겠죠. 일단 얘는 이렇게 놔두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탑뷰 가서 보면은 조금 더 평면도가 괜찮아졌죠? 매핑이 들어가니까. 예, 이렇게 매핑을 집어넣어 주면 되고요. 이 매트리얼 관련해서는 제가 강좌를 따로 좀 마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하나 또 이번 강좌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게 이 레이어 창을 가보세요. 레이어 창을 가봐서 우리 레이어 색깔 집어넣었잖아요. 이걸 왜 집어넣는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생긴 디테일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 누르신 다음에 보면 옆에 서브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컬러 바이 레이어라고 있어요. 이 친구를 눌러주시면 색깔이 바뀌었죠? 이게 지금 매트리얼 색깔 집어넣은 대로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도면도 볼만하죠? 이런 도면의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런 매트리얼의 색깔을 집어넣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거 조명, 가구 같은 것들 이제 레이어 만들고 이렇게 레이어 컬러 지정해 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면이 조금 더 보기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다시 바꾸고, 바꾸기 전에 뭐 요것도 설명드리죠. 뭐 말 나온 김에 여기 부분은 스트럭처가 wet ex 1번이 있고 wet ex 2번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뒤에다가 1자를 붙이고 2자를 붙인 이유를 지금 좀 설명을 드리면 1자를 붙인 거는 수직자라고 보시면 되고 2자를 붙인 거는 수평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수평자 수직자의 이 매트리얼 컬러를 구분해 놓지 않으면 요 컬러 바이 레이어 기능을 쓰기가 좀 애매해져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똑같이 요 wet ex 2번을 wet ex 1번하고 똑같은 색깔로 바꿔버리면 50에 50에 50 만약에 같은 레이어라 치면 이 두 개가 이렇게 봤을 때 도면이 되게 볼품없어지죠. 보통 바닥은 밝은 색으로 하고 이 구조체 벽은 진하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런 의미예요. 2번은 수평제, 1번은 수직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끄고요. 네, 매트리얼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많긴 하지만 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이번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